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머리를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직구할 때마다 매일 널뛰기 하는 환율 때문에 어제 환전할 걸 하고 후회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이 환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경제학의 바이블 이준구 이창윤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어서 와요. 자, 그럼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그 흥미진진한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입니다. 첫째, 환율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정부가 이 가격 하고 약속하는 고정환율 제도. 셋째,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변동환율 제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안정과 자유,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딜레마까지 짚어본 다음에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환율. 과연 그 가격표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시장의 힘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결정일까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환전하려고 은행 앱을 딱 켰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른 환율에 당황했던 기억이요. 우리 서연 학생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인데요? 네, 맞아요, 교수님. 환전 타이밍 잘못 잡으면 괜히 손해본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왜 환율은 이렇게 변덕을 부릴까?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서연 학생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환율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뜻이죠. 자, 환율을 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처럼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이 만나서 환율이 마치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두는 변동환율 제도. 그리고 오른쪽처럼 정부가 항구에 닻을 내리듯이 자, 1달러는 오늘부터 무조건 1,100원이야 하고 환율을 한 지점에 꽉 묶어두는 고정환율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정부가 환율을 약속하는 이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정부는 과연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뭐냐? 환율이 싸질수록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은 반대로 환율이 비싸질수록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두 힘이 만나는 바로 저 이 점에서 1달러에 1,100원이라는 가장 적절한 가격,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와,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만약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 시장에서 정해진 1,100원은 너무 비싸. 국민들을 위해 오늘부터 1달러는 무조건 900원에 판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인기 절정의 한정판 운동화를 정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100원짜리 물건을 9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사려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겠죠. 달러도 똑같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파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달려들어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가만히 두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정부는 900원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둔 달러,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고 부르는 비상금을 풀어서 부족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시장이 거대한 힘에 맞서서 말 그대로 돈으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중앙은행의 달러 금고가 과연 무한할까요? 아니죠. 계속 달러를 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버틸 수 있는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정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평가절하예요. 국민 여러분, 주종합니다. 900원이라는 약속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장 가격인 1,1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환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걸린 문제고 사실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자유에 모든 걸 맡기는 변동환율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변동환율 제도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아까 봤던 초과 수요니 초과 공급이니 하는 골치 아픈 불균형이 생길 틈이 없어요. 왜냐? 가격,
즉 환율이 실시간으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딱 맞춰주기 때문이죠. 마치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자동으로 착착 조절해주는 것과 같아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써가면서까지 시장과 힘겹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변동환율 제도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 두 제도를 두고 고민하는 걸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이 표가 핵심을 보여줍니다. 고정환율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안정성이에요. 환율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워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바로 정책의 자율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환율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져도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매일 출렁거리니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딱 요약됩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이 딜레마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끔찍한 경제 위기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안정성을 얻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인 페소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1대1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고정환율제를 도입해서 경제 안정을 꾀했어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아르헨티나는 손발이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리 조절 같은 정책적 자율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결국 버티고 버티다 고정환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나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의 알짜배기만 다시 한번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환율을 정하는 방식에는 정부의 약속인 고정환율제와 시장의 자유인 변동환율제가 있다는 것. 둘째, 고정환율제는 안정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주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시장과 싸워야 한다는 점. 셋째, 변동환율제는 불확실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자율성을 선물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결국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바로 안정성과 자율성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거래 관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예측 가능한 안정성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자율성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브레인,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